안녕하십니까. 전자의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보통 W212라고 구분을 하고요. 이제 W211, 212,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W213 모델로 이 클래스는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 중에 어쩌면 사실은 저는 이 디자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W212 E300 모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아방가르드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차량은 소프트한 엘레강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엘레강스와 아방가르드를 외관에 짬뽕해 놓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방가르드가 더 좋은 차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엘레강스가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떤 그 출력이나 이런 그 엔진의 그런 차이라기보다는 차가 얼마나 거칠고 스포츠하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방가르드의 서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엘레강스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오는 그 213 17년도 16년도부터인가요? 17년도부터 213이 이제 나왔죠. 이제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E300은 V6 엔진을 얹은 차량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E300에 4기통의 싱글 터보를 얹은 차하고 6기통 엔진을 얹은 차하고 두 가지를 같이 생산을 했던 게 아마 한 1년 정도 이렇게 겹쳐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2010년식 W212 벤츠 E클래스 1륜구동, 그리고 실제로 엘레강스지만 앞모양은 아방가르드처럼 대형 삼각별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예, 뭐 AMG도 뒤에다 붙여놓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런 레터링만으로 차량을 구분하기는, 사실 저도 뭐 벤츠를 많이 취급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12를 더 좋아하고요. 2를 좋아하고 213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전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여기 문짝만 하나 교환이 있는데요. 차량 내용으로 봐서는 15만 킬로 주행을 했고, 2010년식 11년 됐으니까 15만 킬로 주행을 했고, 작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메인터넌스를 새로 시작을 하면서 차를 타다가, 이제 아내분이 이제 이 차에 대해 실증을 내 가지고 다른 차로 차를 바꾸면서 이제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나서 또 차량의 외부 영상, 또 실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212 중에 이 모델을 제일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벤츠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213은 그런 면에서는 차도 좀 작아 보이고, 왠지 C와 E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차의 그 V6의 그 묵직한 그 달리는 맛은 정말 벤츠로서의 그 맛을 즐기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진 영상을 보시면서 그 점을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냥 벤츠면 벤츠지 뭐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찾을 건 아닌데요. 이제 W212 모델입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W213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향수로 가지고 있는 W211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차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저도 211을 올해만 한 2대 정도 매매를 해봤습니다. 211과 212는요, E클래스 300일 경우에 V6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213 16년도 모델부터는 4기통 싱글 터보를 얹어가지고 파워트레인은 조금 더 내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싱글 터보존이 작동하면서 출력은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클래스의 그 정숙함과 묵직함을 위해서 이 V6 엔진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212를 제일 좋아하지만 212 스타일, 그 212의 정면 모습은 가장 벤츠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11의 후면, 이게 또 가장 벤츠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0년 모델이고요. 현재 검사를 받아서 2022년에 검사 받으시면 되겠고요. 차량 상태는 제가 타볼 때 15만 킬로 운행했는데, 예, 차량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메인터넌스가 있어서 작년에 상당 비용을 들여서 손을 봤고요, 한 차례.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이어도 4장 모두 신품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점검부를 한번 보여드리죠. 네, 성능 점검부에 2010년 1월 8일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15만 372km 운행을 했습니다. 네, 운전석 사고 없고요. 앞뒤 골격 사고 없고, 조수석 뒷문만 단순 교환이 있는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 교환인데, 카이스토리라고 하죠. 카이스토리를 보시면 보험 처리 이력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분들이 보통 카이스토리에 있는 보험 처리 건수 가지고 이거 사고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뭐 사고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보험 처리 이력을 가지고 사고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추리에 가깝습니다. 이제 교환 부위가 실제로 회사에서 출고되었던 샤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사실 수입차가요, 예를 들어 본네트 하나 판금을 했다, 아니면 요 앞에서 뒤에까지 이렇게 쭉 판금했다, 벤츠다,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견적 얼마 나올까요? 네, 제 경험상 견적은 450에서 600만 원까지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거 문짝 하나 찧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거 교환한다, 아니 교환이 아니라 판금했다, 얼마 나올까요? 200만 원 나옵니다. 왜? 여기 들어가는 몰딩, 눈썹 몰딩, 뭐 이런 몰딩들이 몇십만 원씩이에요, 부품값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 하나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량 하체에서는 오일 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불량이나 미세누유 표시되어 있는데 없죠. 이런 그 W212 모델이 V6 엔진의 마지막이고, 213부터는 4기통에 싱글 터보를 얹어서 약간 치고 나갈 때도 소음도 있고요. 아이들링에서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 클래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212나 211이 차량이 훨씬 더 묵직하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 수입차니까 뭐 특별히 더 비싼 게 뭐가 있겠냐.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융통성을 좀 발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라북도는 매도비가 공식적으로 25만 4천 원이 있습니다. 매도비, 공식 매도비입니다. 공식 매도비고요. 그 다음에 등 취득세 플러스 공채, 이게 합치면 69만 2천 원 정도 나옵니다. 69만 2천 원. 요렇게 합쳐도 그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성능 책임보험 15만 킬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20만 킬로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능 책임보험, 수입차 성능 책임보험 얼마일까요? 22만 5,100원입니다. 수입차라서 성능 책임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117만 1,100원. 예, 이게 이제 부대 비용입니다. 매도비를 포함하고 성능 비용 포함하면 성능 책임보험 22만 5,100원. 이거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 뭐 보관료, 뭐 알선료, 뭐 수고비, 네, 이런 거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쓰는 이분하고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면 아마 탁송으로 일이 진행될 거고요. 그냥 저는 적어도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따로 받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 요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벤츠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왠지 저 대형 삼각별이 아방가르드는 전체적으로 이제 차체에 그 뭔가 스포티한 면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저 라제타 그릴이 만약에 아방가르드 거였다면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큰 삼각별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엘레강스의 아방가르드를 달았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엘레강스가 없어지고 아방가르드하고 익스클루시브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승차감이나 전체적인 주행감으로 봐서는 엘레강스 또는 익스클루시브 쪽을 더 선호하고요. 아방가르드는 아무래도 조금 젊은 취향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거칠고 사납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 벤츠가 그 정도의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는 아니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신차 가격 7천만 원대의 차량이 이제 15만 킬로 타고 가격을 요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정말 수입차가 가지고 있는 가격 방어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입차인데 잘만 고르면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전 차주가 해놓은 메인터넌스를 그대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차량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차만 잘 고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가 아마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에게 전달된 내용을 봐서는 이 차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량을 작년에 가져가 가지고 제가 듣기만으로도 꽤 많은 액수를 가지고 차량을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타이어부터 좀 보시면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현재 매우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바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앞뒤바퀴 모두 아주 거의 신품에 가까운 그런 트레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그 트레드의 어떤 그 깊이를 보면 차 참 잘 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한동안은 타이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7인치 타이어이기 때문에요, 17인치 타이어라서 뭐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수입 컨티넨탈 타이어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매매일 하면서 벤츠를 취급해 볼 때 그 전에 그 노무사, 그 국회의사당 앞쪽에 있는 노무사, 그 지 노무사님 소개로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분 차로 이 검정색 차를 한번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삼각별 중에 벤츠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것이 아방가르드는 아니고, 네, 엘레강스 차라는 거 하고요. 데일라이트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외형을 보시면요, 차는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도색의 상태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도색쟁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색을 뿌리냐 아니면 눌러서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도색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츠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매우 눌러서 하는 도색이기 때문에 필 자체도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도색이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관 굉장히 마음에 드시죠? 네, 저는 지금도 타라고 하면 213보다는 이 212 모델을 타고 싶습니다. 어디에다 놔도 역시 벤츠답고, 그리고 지금 213 같은 경우에 라이트가 이렇게 굴곡이져 가지고 데일라이트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신형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차가 작아진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 자체도 4기통에 싱글 터보를 달아서 물론 출력이야 고출력을 내고 있지만, 이 4기통 엔진과 V6를 타보신 분들의 경험은 전혀 다르죠. 차가 아주 날렵하게 터보 차저의 작동을 통해서 차가 나가는 것은 날렵함은 느낄지 모르지만, 차가 정숙함과 무게감을 주는 건 역시 V6 엔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 가지고 뭐 이런 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실내는요 뭐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어디 한 군데 흠 잡힐 만한 데 없고요. 이렇게 전부 다 뭐 AMG로 다 해놨는데 바닥 매트에 코일 매트까지 깔아져 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공을 들여서 차량을 관리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처분하셔도 그렇게 크게 뭐 손해 보거나 뭐 차를 탔으니까 당연히 탄 만큼 보유한 만큼 뭐 차량이 감가되는 거야 그렇지만, 212를 지금도 찾고 있듯이 212도 여전히 많은 분들로부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무난히 차량을 나중에도 개인적으로도 처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백은 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보스턴 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간에 어디 다니실 때는 백은 2개, 보스턴 백까지 하면 부부가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후방 시트도 역시 깨끗하고, 이게 이제 요즘 뭐 이렇게 그냥 코일 매트 깐 게 아니라 또 코일 매트 안쪽으로 이렇게 그 카바를 밑으로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뭐 그건 뭐 이 사람의 취향인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자, 에어백 여기까지 다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가지 버전의 메모리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상당히 깨끗해요. 가죽의 질감도 깨끗하고, 새 차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벤츠스러움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그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고요. 이 시트의 상태들도 전부 다 아주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의 실내 부분은 제가 탑승해서 운행하면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이제 212가 더러 뒤에 그 후방 멤버 쪽에 부식이 있다는 얘기들 혹시 아마 검색해 보시면 고질병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차량은 전부 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가 다 되었다는 점들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탑승해 가지고 차량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15만 389km 운행을 했고요. 하이패스 여기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비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까지로 해서 장마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 시간이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녹차 향기를 아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실 분 계실 텐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저는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또 한 분은 잘 모르는 사이거든요. 차를 잘못 소개하면 저는 누구에게 욕을 먹냐면 녹차 향기에게 귓방맹이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차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차량 이제 패들 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지금 18도로 설정해 놨는데 상당히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원하고요. 차량은 앞에 그릴은 아방가르드지만 엘레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에 다시방 안에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을 한 차량들입니다. 자, 관리되어 있는 책자들도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라디오 소리 잠깐만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음질 죽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만카든이라고 아주 제가 발음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질에 있어서만큼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는 자, 어디 한번 보십시다요. CD라도 하나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정말 음악 하나는 끝내주게 나옵니다. 자, CS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로 달릴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뭐 여기 DIS 기능들 들어가 있고, 자,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아주 가볍게 주행 가능하고요. 그 V6가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함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에 그 저작권이 관련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로 전환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져가셔서 뭐 그렇게 길게 타시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수입차들. 그런데 관리가 잘 된 차들 같은 경우는요,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3000cc 차량 치고는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유 연한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를 잘한 차들,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도 가져가시면 뭐 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만한 금액대에 사실 국산차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가성비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요 그 벤츠 2300 엘레강스 정도 되면 충분히 국산차 효과 이상의 저기를 내면서도 비용적으로는 가성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주 그 뭐랄까요, 묵직하지만 절대로 무겁지 않은 그런 주행 성능을 보이고, 핸들링도 상당히 그 그립감을 더해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악셀링을 그렇게 풀로 밟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달려주는 거 보면 왜 빤스인지, 야가 왜 메르세데스 빤스 E클래스여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차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사실 능력이 안 돼서 못 타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타는데, 뭐 능력을 저 211 저기 가고 있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첫 차는
뒷모양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앞모양과 저 차의 뒷모양이 합쳐졌더라면 정말 금상첨화의 그런 디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일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엔카나 이런 거 충분히 가격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어떤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 놓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수입차는요, 브레이크 패드 하나만 정품으로 가르려도, 앞뒤 가르려면 7, 80만원, 거의 돈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메인터넌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전 차주가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신 뒤에 그리고 이제 가격도 흥정을 하고 정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저기도 212 하나 보이네요. 단순히 그냥 가격 하나만으로 그냥 덤벼가지고 하셨다가 수입차 나중에 정말 낭패 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입차 주인 한 5번 바뀐 차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미국 차. 왜 그러냐? 한 2번은 고쳐, 3번까지도 고치는데 겁이 나요.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갈았는데 100만원, 80만원, 막 200만원 막 이래요. 3번 고치면 무서워서 가슴이 퉁게퉁게 뛰고 팔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갖다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갖다가 해요.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 딱 돌아와가지고 그걸 수혜자로 받는 사람이 진짜로 정말 대박 터진 로또죠. 그런 경우인데, 이 차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기를 했다고 하니까 크게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랑 다 잘 작동합니다. 자, 주차해 놓고 차량 관심 가지신 분들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죠. 자, 그러면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지만 저렇게 뒤에 룸미러로 볼 수 있도록 뒤편에 이렇게 감지기가 작동하고요. 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로마 스토리 재미있게 보시려면 구독 또 좋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